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성으로 현재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옥 같았던 전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마치고 지난 4년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혼했다고 마냥 행복하지는 않았거든요. 많이 울기도 했고 머릿속에서 지우려고 노력하며 살았죠. 그리고 다시는 그 인간을 마주치지 않기를 바라며 살았는데 어느 날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우연히 그놈을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건 전 남편의 의도적인 접근이었고 재혼해서 잘 살고 있던 제 인생을 또다시 망치려 드는 그 인간을 보며 이번에는 완벽하게 정신을 차리게 해주었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자기 인생을 망친 셈이었는데요. 제가 왜 이혼을 했고 전 남편의 인생은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졌는지 지금부터 그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혼 후 몇 년간 혼자 지내다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싶을 만큼 매일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사는 곳에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전 남편이었죠. 그냥 같은 아파트도 아니고 바로 위층으로 이사를 왔는데 우연도 무슨 이런 우연이 다 있나 싶을 만큼 이곳에서 전 남편을 다시 만나게 될 줄 정말 몰랐습니다. 처음엔 그냥 아는 사람 집에 놀러 온 줄 알았어요. 이때가 토요일이었는데 저는 늘어지게 낮잠을 자고는 장을 보러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나 마트 좀 다녀올게. 자기야, 같이 가자. 어제 늦게 들어와서 피곤하지 않아? 그래도 자기 혼자 장을 보게 할 수는 없지. 그래서 남편과 저는 추리닝 차림에 편하게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1층에 도착 후 문이 열리자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전 남편이 서 있었거든요. 자기야, 괜찮아? 저는 너무 놀랐는데 전 남편은 아주 여유롭게 웃으면서 저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누구야? 어떻게 여기서 만나냐? 그러게. 누구야? 남편? 그냥 가려고 하는데 전 남편은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전 남편이 저한테 계속 친한 척을 하니까 저와 잘 아는 사이라고 생각한 남편도 전 남편을 궁금해했는데 전 남편은 본인이 직접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지혜 전 남편입니다. 네. 세상 참 좁네요. 그렇죠? 어쩜 여기서 다 만나는지. 그럼 어디 가시는 길 같은데 가보세요. 지혜야, 또 보자.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의 남편은 제가 왜 이혼을 했는지 전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지옥이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쪽팔린 줄도 모르고 제 남편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전 남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모습을 보니 기가 막혔죠. 그날이 그 인간을 보는 게 마지막이길 바랐는데 그날 이후 툭 하면 마주쳤습니다. 남편 없이 저 혼자 볼일 보러 나갈 때도 아파트 주변에서 전 남편을 보곤 했는데 그보다 더 곤욕인 건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으면 몰라도 단둘이면 뭐 그렇게 말이 많은지 계속 말을 걸어왔어요. 지혜야, 어디 갔다 오는 길이야? 무슨 상관이야? 우리가 남이야? 그래도 한 입을 덮고 같이 살았던 사이인데. 야, 말 조심해. 이혼해서 지금은 남인데 왜 그런 말을 해? 왜 소리를 질러? 앞으로 더 자주 보게 될 거야. 나 너네 집 위층 살거든. 그리고 오해할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건데 나 너랑 이혼하고 완전 인생 폈다. 아주 참한 마누라 얻었거든. 언제 한번 인사시켜줄게.
솔직히 무슨 말이건 대답하면 계속 대화가 이어졌기에 무시가 답이었는데 이사를 갈 수도 없고 너무 짜증이 났습니다. 그런데 짜증나는 인간은 전 남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인간 와이프도 똑같더라고요. 같은 아파트에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자주 마주치게 되었는데 어느 날 셋이 단지 내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당연히 제 갈 길을 가고 있었고 저 앞에서 두 사람이 걸어오는데 그냥 무시하고 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전 남편이 제 쪽으로 다가와서는 굳이 또 말을 걸었습니다. 내가 불렀는데 안 들렸어? 인사해. 여기는 내 아내야. 네. 안녕하세요. 아, 이 여자야? 전 남편이 자기 와이프한테 저를 뭐라고 얘기했길래 이날 몇 마디 나눈 것도 없었는데 위아래로 저를 기분 나쁘게 훑어보더라고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아니 좀 그냥 쳐다본 건데요? 왜 그러냐 너? 우리 아내 놀라게. 우리 정은이는 집에서 살림 잘하고 험한 일도 많이 안 해본 순수한 애라고. 때묻지 않아서 너랑은 완전히 달라. 전 남편이 이러는 게 너무 보기 싫어서 그냥 지나쳐 가려는데 제 뒤에서 두 사람의 얘기가 들렸습니다. 내가 쟤 만날 땐 정말 철이 없었지. 진작에 자기처럼 순수하고 참한 여자를 만났어야 했는데. 듣던 대로 아주 성깔이 보통 아닐 것 같아. 말도 마. 내가 말했지. 쟤 맨날 나한테 소리 질렀다고. 네, 맞습니다. 저는 전 남편과 사는 동안 반 미친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전 남편을 보고 소리를 안 지를 수가 없었죠. 제가 전 남편을 처음 만난 건 지인 소개로 만났는데 참 다정하고 저를 잘 챙겨주는 마음씨가 좋았습니다. 첫인상도 괜찮았어요. 지혜 씨는 어쩜 그렇게 웃는 게 이쁘세요? 그런가요? 네, 저는 잘 웃는 사람들 보면 신기해요. 그런 사람들은 무표정일 때도 얼굴이 늘 환하게 빛나더라고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영은 씨도 인상 좋으세요. 잘 웃으시는데요? 처음부터 그 사람의 속내까지 어떻게 알겠어요? 당연히 첫인상으로 저희는 서로 호감을 느꼈고 그렇게 쭉 연락하며 지내다 결혼까지 했습니다. 친정 식구들도 제 친구들도 모두 제 전 남편을 보면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당연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는 특히나 전 남편이 저에게 더 잘해줬으니까요. 제 친구들과 있는 자리에서는 저를 더 챙겨주려고 했고 친정에 가서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저는 아니었습니다. 늘 감시받는 기분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도를 넘은 의처증이 문제였어요. 회사에서 야근이라도 하는 날은 전 남편이 늘 데리러 왔는데 약속이 있는 날은 못 데리러 가서 미안하다며 택시를 타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집 근처에 사는 직원이 있어서 차를 얻어 타고 집에 갔는데 전 남편은 그걸 보고는 마구 신경질을 부렸습니다. 고마워. 조심히 가. 내일 보자. 그렇게 데려다 준 직원에게 인사하고 차에서 내렸는데 전 남편이 서 있었고 저 사람 누구야? 자기 친구들 만나서 오늘 늦는다고 하지 않았어? 말 돌리지 말고 누구야? 누구 차에서 내린 거냐고 빨리 말해. 우리 부서 직원. 자기도 저번에 봤을걸? 여자야 남자야? 여자야. 아니 왜 그러는데 왜 화를 내는 거냐고. 앞으로 직원차 얻어 탈 거면 직원 이름이 누군지 남잔지 여잔지 나한테 미리 말해. 걱정되니까. 좀 오버하는 것 같았지만 제가 걱정되어서 그런 거라며 다음부터는 자기가 꼭 데리러 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은 말로만 걱정이 된다고 하면서 하는 행동은 그날 이후로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아침에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 남편이 제 핸드폰을 들고 방에서 나오더니 야 서지, 이 남자 누구야?
누군데 한밤중에 너한테 톡을 보내? 어? 누군데? 이거 봐봐. 저도 몰랐는데 지난밤 부서 팀장이 일 때문에 톡을 보낸 걸로 전 남편은 아침부터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잘 봐. 그냥 업무 내용이잖아. 보고서 수정했으면 좋겠다고 여기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왜 잘 보지도 않고 그래? 무슨 암호 이런 거 아니야? 둘만 나누는 암호 아니냐고. 여보, 대체 왜 이래? 못 믿겠으니까 지금 내 앞에서 전화해. 당장! 전화해서 정말 아무 사이 아닌지 증명을 해보라고. 연애할 땐 그저 저를 많이 사랑해주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집착하거나 저를 의심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결혼까지 한 거였는데 정말 점점 지쳐갔습니다. 아니, 말라간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네요. 저희는 결혼하고도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전 남편은 본색을 드러냈고 이런 일이 아니어도 제가 화장을 하면 너무 진하다고 지우라고 하거나 회사에 잘 보이고 싶은 남자 직원이라도 있는 거냐며 헛소리를 하곤 했습니다. 아침에 저 소리가 듣기 싫어서 세수만 하고 출근할 때가 많았는데 회사에 도착 후 화장실에서 화장을 하고 있으면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은 생각에 짜증이 났습니다. 심지어 전 남편은 저더러 회사도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관두라니? 지금까지 내 말을 어디로 들은 거야? 싫어. 내가 어떻게 들어간 회사인데 그만두라는 거야? 회사 그만두고 집에 있으면 좋은 거 아니야? 남들은 남편이 돈 벌어올 테니 다니던 회사 그만두라고 하면 좋다고 사표 쓴다던데 너는 왜 그래? 왜 그렇게 기를 쓰고 회사를 다니려고 그래? 정말 회사에 누구 있어? 어? 그게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 곧 승진 대상자 발표라고 했잖아. 내가 이번에 승진하려고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몰라서 그래? 그거 제일 잘하는 사람이 왜 이런 의심을 하는 건데? 내가 이번에 꼭 승진하고 싶어 하는 거 몰라? 저더러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내조를 하라고 했는데 전 남편이 돈을 엄청 잘 버는 것도 아니었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제 직업이 있는 게 좋았고 아직 나이도 젊은데 벌써부터 전업주부로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이 저 힘들까 봐 그만두라는 게 아니라 저를 의심하는 정도가 너무 심해서 어디 나가지도 않고 집에만 있으라고 했기에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단칼에 거절했더니 전 남편은 계속 의심을 했습니다. 분명 회사엔 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전 시댁과의 관계도 처음엔 나쁜 편은 아니었는데 전 남편이 자꾸 저를 이상한 여자로 몰아가고 전 시모에게 저를 어떻게 말했는지 툭하면 전화해서 여자는 어딜 가든 몸가짐을 똑바로 해야 해. 괜히 웃음 흘리고 그러지 마라. 결혼해서 남편도 있으면 더 조심해야지. 우리 아들 힘들게 하지 말고 알아서 처신해. 어머님,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몰라서 묻냐?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 네가 웃음이 너무 회푸다고. 네? 여자가 생글생글 잘 웃는 것도 좋지만 아무 남자나 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러는데 전 시모가 제 눈에 정상으로 보였겠냐고요. 자기 아들 말만 듣고는 그게 정답인 것처럼 저한테 이러는데 사람 미치게 하는데 두 모자가 똑같았습니다. 전 남편은 점점 저에 대해 병적으로 집착했고 회사에서 회식이라도 하는 날은 장소가 어딘지 알아내서 회식이 끝날 때까지 그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아니, 여기서 뭐해? 회식을 뭐 이렇게 오래 해? 제 뒤로 회사 직원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전 남편을 보고 인사를 하는데 남자 직원들만 골라서 삿대질을 하며 저와 무슨 관계냐고 묻기 시작하는데 이 인간이 정말 정상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더 소름 끼쳤던 게 뭔 줄 아세요? 본인 회사까지 빠져가면서 제가 다니는 회사 앞으로 찾아와 점심시간에 직원들과 회사 밖 식당에 가는 것도 지켜보고
그 안에 남자 직원이라도 있었다면 그날은 사람을 들들 볶아댔다는 거였습니다. 너 아까 그놈이랑 무슨 얘기했냐? 무슨 말 하는 거야? 아까? 아까 점심시간 때 다른 놈 보고 웃었잖아. 그 남색 조끼 입은 그놈 말이야. 아까 점심 먹으러 가는 거 내가 다 봤어. 넌 뭐가 좋다고 그렇게 헤헤거리면서 웃었냐? 어? 그때 우리 회사 앞에 왔다는 거야? 너 오늘 행운식당에서 점심 먹었지? 거기 들어가는 것도 봤어? 이렇게 저를 정신적으로 미치게 만들 때가 정말 많았는데 자다가 뭔가 기분이 이상해서 눈을 떠보면 남편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어서 깜짝 놀라 일어난 적도 정말 많았습니다. 정말이지 이건 결혼 생활이 아니라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도망쳐야겠다 싶었습니다. 전 남편은 늘 저만 보면 사랑해서 그런 거라며 사랑이 없으면 아예 관심도 없다고 했죠. 야, 이게 사랑이야? 너 이거 병이야. 치료받아야 한다고. 사람 좋아하는 게 어떻게 병이야? 너 내 진심을 그런 식으로 무시하지 마. 누가 나만큼 널 사랑해 주겠어? 아마 장모님, 장인어른도 나만큼 널 사랑해 주진 못할걸? 그런데 이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감옥에 가보진 않았지만 그보다 더한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혹시나 제 행동에 문제가 있어서 전 남편이 결혼 후 이렇게 변한 건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건 전혀 아닙니다. 저는 그 흔한 남사친도 없고 회사 직원 외에 따로 연락하는 남자 지인도 없었습니다. 남자 직원들 역시 회사에서나 대화하는 거지 퇴근 후 사적으로 연락하지도 않았습니다. 연애할 때부터 전 남편이 너무 싫어해서 아예 싸울 거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건 전 남편도 그랬고요. 하지만 결혼하고 같이 살다 보니 전 남편이 저 때문에 변한 게 아니라 원래 이런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전 남편 물건에서 저와 만나기 전 사귀었던 여자와 주고받은 편지를 하나 보게 되었는데 과거니까 무슨 내용이든 당연히 신경 쓰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비슷한 이유로 그 여자와 이별을 했더라고요. 그 편지에는 전 남편의 집착이 무섭다며 그만 자기를 놔달라는 내용이었고 심지어 제가 느낀 감정 그대로 그 사람도 무섭다는 표현을 쓴 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도 전 남편은 본인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점점 더 무서워졌습니다. 주말에는 친구들과 약속에 있어서 나가지 말라고 하거나 자기도 같이 가겠다고 했고 여고 동창 모임이라고 하면 혹시 모르니까 해당 장소 앞까지 기다린다고까지 했죠. 당신 이거 병이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해. 너 지금 날 환자 취급하는 거야? 기가 막히네. 너 정말 나 몰래 숨겨둔 남자라도 있냐? 그래서 나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그놈이랑 살림이라도 차리게?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정신 차려. 당장 병원 가봐. 이러니 거의 매일 전 남편과 싸웠고 저는 점점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밤중에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뛰쳐나가서 택시를 잡고 친정으로 도망갔습니다. 아니 지혜야, 너 이게 뭐야? 신발도 안 신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엄마, 왜 그래? 어? 무슨 일이야? 나 그 인간이랑 못 살겠어. 제정신이 아니야. 무서워. 최서방하고 싸운 거야? 무슨 일이 있었길래 신발도 못 챙겨 신고 왔어? 이날 친정 부모님은 제 얘기를 들으시고는 당장 이혼하라고 하셨는데 당연히 이혼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전 남편은 이혼은 못한다고 했고 전 시모 역시 자기 아들이 이혼해서 사는 꼴은 절대 못 본다며 아니 왜 이러세요? 결혼해서 부부가 되었으면 이런 일 저런 일 겪고 사는 거지. 둘이 알아서 잘 풀게 두셔야지. 이렇게 개입하시면 어쩝니까? 어린애도 아니고 결혼까지 한 딸 자식을 계속 끼고 사시게요? 이 정도면 개입을 해야죠.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 인생 망가지는 걸 보고만 있습니까? 그럼 제 아들이 며느리 인생 망친다는 말씀이세요? 기가 막히네요. 평소 행실이 어땠는지 툭하면 둘이 싸운 건 아세요? 원인은 제 아들이 아니라 지혜한테 있다고요. 이것 보세요. 제 딸 핸드폰인데 툭하면 몰래 가져가서 회사 사람들한테 문자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전 남편은 제 핸드폰 연락처에 저장되어 있는 사람들의 이름만 보고 남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추려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 기가 막혔어요. 마치 저와 연인 사이인 것처럼 해서 메시지를 보냈고 어떻게 답이 오나 확인했던 거였습니다. 저 혼자만이 아니라 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더 시간 끌 필요 없이 저희 부모님은 전 시모와 시부를 만나 단판을 지었고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도장을 찍고 이혼했습니다. 저는 이혼 후 다시는 그 사람과 엮이는 일은 없기를 바라며 살았는데 전 남편은 이혼을 하고 나서도 계속 저를 생각하고 있었더라고요. 우연치곤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혼하고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어떻게 똑같은 아파트에 그것도 바로 위층으로 전 남편이 이사를 올 수 있는지. 그런데 제 예상대로 전 남편은 일부러 제가 사는 아파트를 알아내서 우연인 척 이사를 온 게 맞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또다시 전 남편을 마주쳤는데 그때 아예 대놓고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야야, 넌 사람이 말을 하는데 그냥 가냐? 아는 척 안 했으면 좋겠는데? 싫은데? 야, 너만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면 다냐? 나도 너한테 잘 사는 거 보여주고 싶어서 일부러 이 아파트 계약하고 들어온 거야. 그런데 네가 이런 식으로 날 모른 척하면 안 되는 거지. 뭐? 아무리 세상이 좁다지만 하필 이 아파트에 그것도 네가 사는 집 바로 위층에 내가 이사 올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냐? 네 SNS에 올라온 사진 보고 주변에 찍힌 간판 하나하나 검색하고 찾았어. 나 대단하지 않냐? 차라리 경찰을 할 걸 그랬나? 범인 잡으라고 하면 기막히게 잘 잡을 것 같은데 말이야. 저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데 미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남편과 잠깐 나왔다가 전 남편이 한쪽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걸 보게 되었는데 역시나 전 남편은 또 까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아유, 이 시간에 어디 가세요? 지혜랑 데이트라도 가세요? 형님이요? 딱 봐도 저보다 아래는 아닌 것 같고 저보다 형님인 것 같아서요. 이날 남편은 형님이라는 호칭에 대해 어이없어 했는데 전 남편은 눈치 없게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이제 일 마치고 왔는데 제가 요즘 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와이프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싶어요. 낮에는 잠깐씩 제 사무실에 나와서 일도 도와주고 저 퇴근할 시간에 맞춰서 매일 저녁도 차려주거든요. 오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갈비찜을 했다고 빨리 들어오라고 하는 걸 일 때문에 늦어져서 이제야 들어가네요. 지혜야, 너도 알지? 내가 갈비찜 제일 좋아하는 거 말이야. 저는 남편의 손을 꽉 잡고는 먼저 가자고 눈치를 줬는데 남편의 얼굴을 봤더니 언짢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형님도 그때 보셨죠? 왜 며칠 전에 요 앞에서 저랑 와이프랑 걸어가는데 잠깐 인사했었잖아요. 네, 그랬죠. 솔직히 정말 미인 아닙니까? 요즘 자연미인으로 그렇게 예쁜 여자 어디 흔하냐고요. 그런데 아내분 원래 무슨 일 하셨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제 와이프는 신문사에서 비서로 일했는데 아니 잠깐만요. 남의 와이프가 무슨 일을 했는지는 왜 궁금하세요? 네? 지금 가정 있으신 분이 남의 여자한테 관심 보이고 이게 무슨 상황이죠?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라 제가 아는 사람 같아서요. 우리 와이프는 저 말고 아는 남자도 없는데 어떻게 아시는 거죠?
더 수상하네. 제 친구가 전에 만나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너무 똑같이 생겨서요. 네? 혹시 민혁이라고 아는지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그럼 저희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대체 남편이 왜 이러나 싶어서 저는 집에 오자마자 바로 물었습니다. 자기야, 왜 그래? 그냥 무시하면 되는데 자꾸 대답해주고. 나 그 여자 알아. 누구? 저 인간 와이프? 확실해. 대체 남편이 그 여자를 어떻게 아는 건지 답답해서 계속 물었는데 세상에나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에게는 오래된 절친이 한 명 있었는데 저도 몇 번 만나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며 인사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바로 민혁이라는 사람이었죠. 남편에게 들어보니 그 친구는 예전에 그 여자를 술집에서 만났고 자연스럽게 합석을 했는데 대화를 해보니 말도 잘 통하고 상당히 예뻐서 계속 연락을 하며 지냈다고 했습니다. 자기도 알지? 민혁이가 엄청 순진한 거. 고등학교 때도 공부밖에 모르고 살던 앤데 연애를 언제 해봤겠냐고. 그런데 어느 날 나한테 사진을 한 장 보낸 거야. 그 여자 사진을. 그러면서 여자친구라고 하는데 내가 언제 한번 같이 보자고 했더니 그 여자는 낯을 많이 가려서 나중에 만나자고 하더라. 한참 연애한다고 나나 친구들한테 연락도 잘 안 했어. 우리야 당연히 이해했지. 잘 만나는구나 생각했고. 그러다 안 좋게 헤어졌는데 알고 보니까 그 여자가 꽃뱀이었던 거야. 그때 경찰서 가고 난리도 아니었어. 요즘도 꽃뱀이 있나 싶었는데 돈을 목적으로 남자한테 접근하는 여자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했습니다. 바보같이 넘어가는 남자도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사람 마음을 가지고 장난치고 사기치는 그런 여자가 더 나쁜 사람 아닌가요? 암튼 남편의 그 친구는 진심으로 좋아해서 사귄 거였는데 결국 돈 뜯어내고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 후 잠적했다고 했습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진심이었기에 한동안 폐인처럼 살았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정신을 차리고 난 뒤 신고해서 잡았는데 경찰서까지 갔다가 피해 입은 남자들이 본인 말고도 엄청나게 많았다는 사실에 기가 찼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그 여자는 개명도 했습니다. 이거 봐봐. 그때 내가 민혁이한테 받은 사진인데 그 여자 맞지? 그러네? 그런데 내가 아는 이름은 수진이거든. 이름도 바꾸고 얼굴도 약간 손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 여자 이제 정신 차리고 잘 살고 있는 거면?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해? 절대. 조만간 아파트가 시끄러워질 거야. 그 여자 때문에. 그런데 정말 며칠 뒤 위층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야. 지금 새벽 1시인데 뭐 이렇게 시끄러워? 싸우나 보네. 당신 혹시 부부싸움 가지고 시끄러워진다고 한 거였어? 이 정도 가지고 뭐 시끄럽다고. 이제 시작이야. 당신은 가만히 지켜봐. 둘이 개망신당하고 이 아파트에서 알아서 나갈 테니까. 그런데 싸우는 소리는 거의 매일 밤마다 들렸습니다. 오당탕탕 소리도 나는 걸로 봐서 냄비도 집어던지는 것 같았는데 너무 웃긴 게 다음 날이 되면 또 아무렇지 않은 척한다는 거였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전 남편은 자기 와이프와 사이좋은 척 웃으면서 저를 쳐다봤는데 딱 봐도 일부러 제 앞에서 자기는 너무 잘 살고 있다고 너무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야, 오늘 너무 예쁘다. 정말? 자기도 오늘 멋있어. 이런 오글거리는 말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했는데 제 눈에는 하나도 행복해 보이지도 부럽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 성격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믿고 있었던 자기 부인이 다른 남자, 그것도 전 부인과 재혼한 남자와 어떤 연관이 있다고 하니 조용히 넘어갈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 저한테 했던 것처럼 의심하고 집착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역시나 그랬습니다.
전 남편은 제가 쓰레기라도 버리러 나오면 귀신같이 따라 나와서 우연히 마주친 것처럼 행동했는데 우연도 너무 자주 반복되다 보니까 이쯤 되니 창문에서 일부러 저를 감시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와서 저에게 한다는 말이 야, 너나 네 남편이나 일부러 그랬지? 무슨 소리야? 혹시 네가 시킨 거 아니야? 우리 갈라놓으려고? 꺼져라. 너랑 말 섞고 싶지 않으니까. 나 피하는 거 보니 맞네. 맘대로 생각해. 내가 어리고 아주 예쁜 여자랑 재혼해서 너 설마 질투하냐? 어? 그래, 맞네. 네 표정을 보니까 딱 맞네. 너 웃냐? 너 왜 웃냐? 그냥 웃겨서. 가서 전해. 니들이 아무리 그래도 나랑 우리 정은이는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제가 무시하자 전 남편은 너무 약올라 했는데 역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걸 얼마 뒤 아주 제대로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전 남편에게 괜히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혹시나 둘이 정말 잘 살고 있는데 괜히 말실수를 한 건 아닌가 싶었지만 남편도 아는 게 있어서 넌지시 운만 띄운 거였어요. 어느 날 아파트 입구에서 남편이 그 여자를 봤다고 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리는 모습이었는데 양손에 쇼핑백이 많았다고 했고 딱 봐도 명품 쇼핑백이라고 했죠. 그것만 봐도 씀씀이가 보통이 아님을 알 수 있었는데 남편은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이미 알고 있었기에 여전하구나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본 게 한 번이면 모를까. 그날 이후로 명품 쇼핑백을 들고 택시에서 내리는 모습을 아주 많이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여자는 정말 변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였는데 남편은 아파트 동대표와 친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관리실 직원분들과도 친분이 있어서 종종 찾아가서 커피 한잔하며 아파트 돌아가는 상황도 듣곤 했는데 최근에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된 거죠. 바로 그 여자에 대한 소문이요. 이때는 그저 소문이라 얘기를 나눈 사람들만 알고 다들 모른 척 했다는데 소문은 사실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며칠 뒤 남편의 말대로 아파트는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간에 어디선가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야 또? 이거 위층 맞지?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소리가 뭔가 더 가깝게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저는 올라가 봤는데 갔더니 이미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전 남편과 그 와이프는 집안이 아니라 밖에서 싸우고 있었어요.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아니 저 여자가 107동 사는 유부남한테 꼬리를 쳤다고 그것 때문에 그래. 좀 아까 107동 여자도 왔다 갔어. 와서는 행동 똑바로 하라고 가고 갔는데 그리고 나서 둘이 저러고 싸우는 거야. 그런데 순간 소름이 끼쳤습니다. 전 남편이 저한테 했던 그 모습이 바로 떠올랐거든요. 자기 와이프한테 똑같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야, 너 뭐야? 진짜야? 아까 그 여자 말 진짜냐고?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그럼 아까 그 아줌마가 오해한 거라고? 그래. 그 말을 나더러 믿으라는 거야? 그런데 저와 같이 올라온 남편이 갑자기 안 보이길래 어딜 갔나 찾았는데 한쪽 구석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그래. 얼른 와. 알았지? 누구랑 통화한 거야? 누가 와? 기다려봐. 이제 저 두 사람 볼 날도 얼마 안 남았어. 그 사이 경찰까지 출동해서 싸움을 말리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남편이 전화해서 오라고 했던 그 사람이 도착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민혁이라는 남편의 친구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경찰도 오고 저녁이라 더 시끄러워지면 안 되니까 거의 돌아간 상황이었는데 전 남편과 그 와이프는 여전히 싸우고 있었습니다.
마침 전 남편은 예전에 엘리베이터에서 남편이 얘기한 내용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너 대체 정체가 뭐야? 아까 107동 그 남자도 그렇고 그때 그 민혁인가 뭔가 그 사람하고는 정말 무슨 사이인데? 어? 자, 이제 그만하세요. 시끄럽다고 신고 들어왔는데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면 나 봐요. 부부끼리 대화 중인 거 안 보여요? 야, 예수진. 넌 또 뭐야? 몇 동 사는 놈이야? 아이씨. 초면에 너라뇨. 수진이 너 나한테 사기치고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와봤는데 여전하네. 뭐? 사기? 참, 이정훈으로 개명해서 이제 정훈이라고 불러야 하나? 나 기억하지? 나야 민혁이. 방금 전까지 전 남편과 서로 소리 지르고 싸우던 그 여자는 갑자기 입을 다물었고 남편 친구를 보고는 얼굴도 못 들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은 그런 자기 와이프 모습을 보고는 더 열받아 했는데. 너 예전 벌은 못 고쳤다며? 나한테 사기쳐서 돈 뜯어가 놓고 경찰서에서 분명 어떻게든 돈 갚는다고 하더니 아직도 나한테 갚아야 할 돈 남은 거 너도 알지?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정말 정은이 너 이 자식 알아? 어? 어떤 사이였는데? 나한테는 아는 남자 없다고 했잖아. 다 거짓말이었냐? 왜 말을 안 해? 직접 말씀해 보세요. 제 아내랑 어떤 사이였어요? 어떻게 만났는데요? 들어가서 내가 설명할게. 이거 안 나? 네 말을 나더러 믿으라는 거냐? 이날 전 남편은 자기 와이프 머리채를 잡기까지 했는데 제 앞에서 그렇게 본인 와이프 자랑을 하더니 아주 꼴 좋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부부싸움만 한 거라 해도 쪽팔린 상황인데 자기 와이프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유부남 여럿한테 눈길 주고 스킨십까지 했으니 어떻게 계속 아무렇지 않게 살 수 있겠어요. 거기다 과거 자기가 사기까지 쳤던 남자를 떡하니 눈앞에서 마주하게 되었으니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일단 아파트에서 전 남편 와이프와 연락을 주고받은 남자는 한 명이 아니었는데 그중 이혼 얘기까지 나오는 심각한 집이 있어 고사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뭘 어떻게 돼? 같이 바람 피운 거면 가정 파탄 난 건데 그쪽에서 상간녀 소송 걸 수도 있고 그러면 위자료 내놓으라고 하겠지. 그게 아니고 그 여자 혼자 난리친 거면 그것도 참 문제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본 그대로 전 남편 와이프는 씀씀이가 해퍼서 명품 사는데 많은 돈을 썼고 거기다 전 남편이 사업하는데 낮에 가서 도와줬다는 것도 몰래 돈을 빼돌렸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돈 관리는 직원보다는 가족한테 맡기는 게 마음이 놓였을 거고 그래서 자기 와이프한테 영수증 관리나 통장 관리까지 맡긴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거기다 두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아파트는 명의가 전 남편이 아닌 와이프 명의였습니다. 아파트에서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뒤 한 달쯤 지났을 때 그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대출받고 연체가 된 모양이었는데 그것도 아주 풀로 받아서 다 써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이때는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알았는데 직접 당사자한테 들은 건 아니라 그냥 대충 흘려들었습니다. 제가 관심 있게 알아야 할 내용도 아니었고요. 하지만 아파트 내에서 어딜 가나 이 얘기가 화제였습니다. 암튼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자 한동안 그 여자는 아파트에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도요. 그래서 이제 더는 안 보고 살아도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또다시 전 남편이 아파트에 나타났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주말에 분리수거를 하기 때문에 저는 아침 일찍 미리 버리러 나왔는데 버릴 게 얼마 되지 않아서 후딱 버리고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자 전 남편이 보이더라고요. 저를 쳐다보면서 내리길래 저는 그냥 무시하고 탔고
닫힌 버튼을 누르는데 갑자기 손이 훅 들어왔습니다. 깜짝이야. 뭐하는 짓이야? 왜 얘기 안 해줬냐? 뭘? 왜 처음부터 우리 와이프, 아니 걔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으면서 왜 사람 간이나 보고 똑바로 말 안 해줬냐고? 그걸 내가 왜 말해줘야 하는데? 그리고 말하면 네가 그 말을 그대로 믿었겠니? 우리 남편도 긴가민가 했어. 이름도 다르고 사진에서 본 얼굴하고 좀 다르다고 해서. 그때 제대로 알려만 줬어도 이렇게 다 털리진 않았을 거 아니야. 전 남편은 자기가 좋다고 다가온 그 여자가 나이도 어리고 얼굴도 예뻐서 다 퍼줬다고 하더라고요. 사귀는 동안 차도 사주고 결혼할 때 혼수고 뭐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했답니다. 거기다 집도 사줬으니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했죠. 그걸 왜 내 탓을 해? 네가 그런 여자를 만나놓고 어리고 예쁜 여자가 너 같은 이혼남을 왜 만났겠냐? 왜 결혼을 했겠냐고. 주제 파악 좀 해. 그리고 너도 좋아서 이것저것 다 해줘놓고 누굴 탓해? 빨리 나가 문 닫게. 싫은데? 나 너랑 이혼하고 내내 불행했어. 그러다 이제 행복하게 사는가 싶었는데 너만 잘 살면 되겠냐? 왜 너만 행복한 건데? 이러면 너무 불공평하지. 야, 네가 그 여자 만나서 행복했다고? 웃기지 마. 너는 그때도 지금도 행복한 적 없어. 나랑 결혼 생활할 땐 매일 나 의심하고 감시하고 그게 사람 사는 거냐? 이혼하고 그 여자 만나고 그건 정말 행복이었다고 생각해? 그럼 애초에 여길 오지 말았어야지. 너는 그 여자 만나면서도 여전히 내가 뭐하고 사는지 캐고 다녔잖아. 내 SNS 몰래 훔쳐보면서. 이혼해서 남이고 우리 둘 다 새롭게 가정 꾸렸으면 각자 인생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만 좀 해. 그래, 그랬어. 난 너랑 헤어지고 가슴이 찢어질 만큼 아프고 괴로웠는데 넌 재혼해서 잘 사는 것 같아서 나도 잘 사는 모습 보여주려고 일부러 여기 온 거야. 그런 모습을 왜 나한테 보여주는데? 누가 궁금하대? 너니까. 내가 너 정말 많이 좋아했는데 그거 알지? 내가 정말 잘해줬던. 그거 사랑 아니야. 집착이야. 그게 뭐든 난 너한테 진심이었어. 그러니까 너도 나처럼 불행해하는 거 아니야? 왜 나만 힘들어? 전 남편은 눈이 또 돌아 있었습니다. 저를 의심하고 사람 돌게 만들 때 보이는 그 특유의 눈빛이었는데 바로 그 눈이었죠. 이러다 정말 무슨 일 일어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그때 바로 남편이 왔습니다. 실은 제가 분리수거 후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남편과 통화를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을 마주치자 저는 핸드폰을 손에 꼭 쥐고 있었고 남편이 제가 전 남편과 나누는 대화를 듣고는 1층까지 걸어서 내려온 거였습니다. 전 남편은 엘리베이터 문에 발을 들이밀고 있어서 문이 닫히지 않아 올라가지 못하게 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제가 핸드폰을 꺼내 남편에게 말을 하거나 경찰이라도 부르려 했다면 당장 핸드폰을 뺏을 게 분명했기에 남편이 올 거라 믿으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 이리 나와! 아니, 형님. 내가 왜 네 형님이야?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 우리 아내 그렇게 괴롭혀놓고 어떻게 다시 만날 생각을 하냐? 네가 한 짓 CCTV에 다 찍혔어. 제가 뭘 어쩌는데요. 그냥 대화한 건데. 네가 우리 아내한테 한 말은 통화 녹음 다 됐고 엘리베이터 문 일부러 안 닫히게 하고 있었던 건 이건 불법이야. 법적 처벌 대상이라고. 그 말에 전 남편은 무슨 이런 걸로 처벌을 받냐고 했는데 결국 전 남편은 벌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거든요. 그리고 이혼했는데도 일부러 제가 사는 아파트로 이사 오고 이날 엘리베이터 안에서 앞으로도 혼자 잘 사는 일은 없을 거라며 저를 협박한 것. 거기다 제가 뭘 하고 다니는지 자기 손바닥 안에 있다며 소름 돋는 말까지 했기 때문에 스토킹으로 신고도 했습니다. 전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너무 끔찍해서 최대한 빨리 이혼하려고 도장 찍고 헤어진 게 한편으로는 분했습니다. 법으로 따지고 들면
전 남편이 처벌받을 수 있는 내용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거 없는 의처증으로 제 명예를 훼손한 건 물론 반복적으로 감시하고 기분이 나쁠 때마다 폭언하고 나가지 못하게 한 적도 많아 얼마든지 처벌받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 당시엔 그런 거 신경 쓰는 것보다 벗어나기만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전 남편 인생이 망가져가는 모습을 직접 보니 아주 통쾌하더라고요. 그런데 전 남편은 이 와중에도 여전히 남 탓을 했습니다. 그런 꽃뱀을 만난 게 저 때문이라고 했거든요. 저와 이혼만 하지 않았으면 꽃뱀을 만나지도 않았을 거고 재산이 털리지도 않았을 거다 이거죠. 뭐 마음대로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바른 대로 말해줘도 어차피 모를 테니까요. 그리고 이 소문이라는 게 정말 빠르더군요. 아파트 사람들 대부분이 전 남편에 대해 알고 있었는데 듣기론 그 꽃뱀과는 이혼 소송 중이고 사기 혐의로 고소도 했다는데 이미 재산은 다 빼돌리고 없는데 돈을 돌려받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참! 사업 얘기도 건너 전해 들었는데 전 남편이 얼마 전 계약한 게 있었다는데 사업 운영하는 사장의 와이프가 꽃뱀이라고 소문이 돌면서 계약이 취소됐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 회사를 대표하는 게 사장인데 사생활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전 남편은 모든 소송이 다 끝나더라도 여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인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걸 옆에서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심지어 엄마라는 사람도 자기 아들의 성격을 알면서도 감싸기만 하니 아마 평생 이러고 살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두 사람은 그날 이후로 들리는 소식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둘에 대해 얘기하는 사람들도 점점 줄었고 그렇게 서서히 잊혀갔죠. 저는 현재 남편과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보기 싫은 사람 안 봐도 되니까 너무 좋았죠. 그리고 얼마 전 꿈에 그리던 천사가 저희 부부에게 찾아왔습니다. 사실 제 나이도 있고 해서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남편 역시 애가 안 생기면 없는 대로 둘이 행복하게 살자고 해서 여행도 다니고 알콩달콩 늘 신혼처럼 살지 뭐 이런 생각이었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큰 선물이라 저는 요즘 꼼짝없이 집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연애를 할 때도 그랬지만 결혼하고도 언제나 저에게 꽃 선물을 자주 해줍니다. 꽃은 특별한 날에 주는 게 아니라 꽃 주는 날이 특별한 날이 되는 거라고 하면서 말이죠. 초기라 약간의 입덧도 있고 어지럼증이 있었는데 밖에 나가지 못해 답답할 것 같다며 예쁜 꽃을 또 사왔더라고요. 주말에 사온 꽃도 아직 싱싱한데 또 사왔어? 종류가 다르잖아. 맡아봐. 향도 되게 좋다. 아, 그러네. 예쁘다. 이리 줘. 내가 화병에 꽂아둘게.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바로 말해. 나가서 당장 사올 테니까. 내가 요리만 잘했으면 자기가 말하는 거 다 만들어줄 텐데. 미안해. 미안하다니. 난 매일 감동인데. 우리 늦게 만난 만큼 앞으로 더 행복하자. 내가 많이 부족하지만 노력할게. 사실 노력은 제가 해야 하는데 제 앞에서 남편은 늘 저런 식으로 얘기하며 저를 치켜 세우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더 고마웠어요. 건강한 아기를 만날 그날을 고대하며 제 사연은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며 저 앞으로 남편과 아이까지 행복하게 잘 살 테니 응원 많이 부탁드릴게요.